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30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풍전등화 권성동 체제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를 해드렸는데 풍전등화에서 그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권성동 체제가 조기에 붕괴가 돼버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제 배현진 최고위원이 오전에 여당이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면서 단독으로 사퇴를 했죠. 이때 배현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대변인을 지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이 돼 있느냐 돼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추가로 사퇴자가 나올 경우에는 대통령 뜻이 반영돼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상황은 추가로 사퇴자는 나오지 않고 대신 초선들이 나섰습니다. 자, 요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렇게 그 사퇴를 밝혔을 때만 해도 권성동 대행이 뭐라고 했냐면 그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공정한 나라라는 뭐 그 발족 행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과거 전례를 보면 최고위원들이 총사퇴한 뒤 비대위를 구성했다. 일부가 사퇴한 상태에서 비대위 구성한 전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부가 아니고 한 명이었죠. 배현진 최고위원. 그러니까 배현진 최고위원 한 명이 사퇴했다고 그래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경우 없다. 이런 얘기죠. 맞죠? 그 얘기는. 그러나 추가로 사퇴해서 최고위원 회의가 기능을 못할 때 최고위원 회의 전체 정원이 9명인데 현재 2명이 공석이고 7명입니다. 그러면 7명에서 만약에 4명이 사퇴한다고 했을 경우에 의결 정족수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총사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그 합리적이고 아마 뭐 권성동 대표 대행이 얘기한 거는 그 상황이 아니고 7명 전원이 사퇴해야 된다 아마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비대위 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초선들이 오전 10시부터 단체 카톡방에다가 연판장을 돌리기 시작했고 비대위로 전환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시간 뒤에 거기에 동의한 사람이 12명밖에 안 됩니다. 초선 의원 전체가 63명인데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인이 안 내려갔나? 뭐 이런 이제 분석이 있었는데 오후 한 5시 뭐 이즈음에는 이게 32명이 됐다고 이 그 연판장을 추진했던 박수영 의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이었거든요. 박수영 의원이 32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63명 중에 32명이면 딱 진짜 51%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 이런 뜻을 모아서 비대위로 전환하자 하는 걸 권성동 대표 대행한테 전달을 하고 나니까 권성동 대표 대행이 말을 바꿨습니다. 어제 저녁에 밤이죠, 밤에 최고위원 전체 7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사퇴해서 비대위 요건이 되면 비대위로 가는 것이다. 내가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남는 거는 자, 7명 중에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했으니까 6명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3명이 더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3명. 누가 될까요? 지금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 쪽과 좀 가깝다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퇴 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2명 빼면 4명 중에 3명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중에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 조선일보에 보니까 사퇴 검토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데에는 아직 뭐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조수진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동반 사퇴하면 나도 사퇴할 수 있다라는 쪽은 사퇴 안 하겠다는 얘기가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퇴시키는 게 중요한 문제고 그럼 이렇게 또 둘만 사퇴한다고 될 문제냐? 아니죠. 한 사람이 더 사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송일종 정책위 의장인데 문제는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하고 캐스팅 보트란 말이죠. 아니, 캐스팅 보트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여하튼 동반 출마 러닝메이트입니다.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가만히 있는데 정책위의장이 왜 사퇴하느냐? 왜냐하면 당연직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만 사퇴할 수 없습니다.
정책위장을 내놔야 최고위원직이 자동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송일종 정책위장 입장에서는 정책위장을 내놔야 되는데, 아니 나는 러닝메이트인데 그러면 원내대표가 내놓으면 정책위장 당연히 내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건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송일종 정책위장도 마찬가지고 원내대표가 자리를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사고는 원내대표가 쳐놓고 그리고 원내대표 자리는 유지하고 그러면서 그 러닝메이트인 우리 내지는 사고 친 거와 무관한 최고위원들 보고 사퇴하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반발이 나올 만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확실하게 사인을 주면 야 권성동은 살고 당신들은 아웃,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그렇게 돼도 반발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사고를 누가 쳤는데 왜 사고 친 사람은 책임 안 지냐. 제 말이 맞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압박을 가하면 뭐 사퇴하겠죠. 그러나 반발은 만만치 않고, 그 반발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 내지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데 대표 대행만 내려놓고 과연 지도체제 붕괴가 가능하냐. 다른 사람이 무슨 책임이 있다고. 권성동 책임에 비하면 다른 사람 책임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된 책임이 권성동한테 있는데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설령 용산 대통령실에서 찍어 눌러서 조수진, 윤영석, 송일종 정책위장을 사퇴시켜서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권성동 책임론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이 당을 흔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상식이니까. 그런 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권성동 대표 대행이 다 조수진, 성일종, 윤영석 이런 사람을 설득을 시켜서 내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압박을 넣어서 사퇴를 다 시켰다. 그러면 이제 비대위로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됐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원 당규에 보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대표나 권한대행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성동 대표 대행은 권한대행이 아니죠. 직무대행입니다. 직무대행. 직무대행은 당원 당규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누가 임명해야 됩니까? 대표나 권한대행인데 임명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전국위원회에서 당원 당규를 고쳐야 됩니다. 직무대행도 임명할 수 있도록 비대위원장을. 자, 이렇게 고쳐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했다고 치죠. 근데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진석, 주호영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론이 된다고 합니다. 누구든한테 임명할 수가 있죠. 임시체제니까 어차피. 임시체제인데 그 다음이 또 문제입니다. 당원 당규를 이렇게 고쳐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자 그러면 조기 전당대회로 가자.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안 하고 그냥 정지 상태인데 조기 전당대회로 갈 수 있냐? 못 가죠. 못 갑니다. 이게 유권 해석상. 그럼 이준석 대표가 사퇴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사퇴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 무시하고 그냥 조기 전당대회로 밀어붙인다. 그러면 우선 당원 당규 위반이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그 당원 당규를 조기 전당대회 쪽으로 맞춰서, 왜냐면 현재 당원 당규는 비대위 체제로 가서 전당대회를 열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여 임기로. 그러면 내년 6월 10일까지인데 6월 10일까지 잔여 임기를 할 비대위원장 대표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누가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나가려고 하지 않을 거다. 지금 차기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2024년 공천권이 주요 역할이죠. 그거 없는
자기 당대표를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 6월 10일까지.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또한 문제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쪽 당연히 본인은 사퇴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반발을 하고 이때는 이제 그동안 묵혀놨던 가처분 신청이나 뭐 이런 걸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내년 1월 초에 복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미리 당대표를 뽑아놓는다? 그러면 내년 1월 초에 가면 당대표가 두 사람이 됩니다. 그럼 서로 정통성을 다투는 아마 법정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간단한 일이 아니죠, 이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준석의 복귀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조기 전당대회, 저는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러면 이준석 복귀를 전제로 해서 그때까지 임시 비대위 체제, 이거는 가능하죠. 임시 비대위 체제. 그럴 경우 이게 이제 순리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중간에 경찰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발표를 하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면 뭐 얘기 달라지고, 그러면 또 한 번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기소를 하게 되면 그 기소의 타당성 문제를 놓고 또 한 번 내홍에 휩싸일 것이다. 왜? 중앙일보 지난 일요일자 중앙선대위에 보면요, 변호사인 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가 이준석 대표의 이 상납 문제를 심층 취재해서 보도를 했는데 결국 기소 못한답니다. 기소 못한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서정욱 변호사는 뭐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던데, 중앙일보 그 변호사인 그 기자는 여기저기 취재를 해본 결과 기소 못한다. 포괄 일죄, 그러니까 2016년까지 계속해서 접대를 받았다. 그거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아이카이스트를 방문했기 때문에 방문한 이후에 추가 청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괄일죄로 알선수재로 처벌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에다가 그 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이거는 대법원 판례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뭐 증거인멸 교사라기보다는 이거는 각서를 써줬기 때문에 그거는 증거를 뭐 새롭게 무슨 만든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거는 대법원 판례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처벌이 어렵다. 뭐 그런 요지입니다. 굉장히 긴 기사인데 취재를 많이 해서 썼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다면, 그렇다면 또 이준석 기소는 불가능한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만약에 기소를 한다. 저는 그런 입장이죠.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경찰이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걸 대략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기소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소가 과연 타당성 있는 기소냐, 대통령 눈치를 본 기소냐, 그게 이제 또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질 겁니다. 자, 뭐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되면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이준석 대표를 출당을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도돌이표식으로 조기 전당대회를 하느냐, 아니면 비대위로 가느냐, 비대위를 계속 연장하느냐, 그 논란에 또 휩싸인다. 근데 이 논란은 이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측근 간의 논란이 아니고 그때 가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끼리의 논란이 됩니다. 굉장한 분란이죠. 자, 이런 점으로 본다면 이게 하나하나의 고비가 과연 제대로 넘어갈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그 넘어가는 과정에 지금 7월 말 이제 다 끝나고 8월입니다. 8월 말 되면 9월 1일부터 정기국회죠. 윤석열 정부 5년간의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입니다. 8월 달에 예산 결산도 합니다. 그야말로 민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 시기에 집권당이 내부 혼란으로 비대위로 가네, 조기 전당대회를 하네, 이거 가지고 티격태격 하는 이런 상황, 국민들이 눈에 어떻게 비칠까요? 그렇잖아도 지금 국민의힘의 그 지지율이 민주당에 비해서 뭐 어떤 여론조사는 오히려 처졌다, 이제 역전됐다, 뭐 이런 데도 나오고, 아직도 뭐 유지는 되지만 뭐 거의 이제 비슷해졌다, 이런 여론조사도 나오는 판에
정기국회나 뭐 이렇게 해서 민생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 할 그 시점에 집권당은 아무런 그냥 내홍에 휩싸여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세월을 보낸다? 이 부분에 대한 감당, 정치적 부담, 이거 가능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권성동 체제 붕괴 그 후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하나하나 첫 번째 최고위원들 추가 사퇴 설득, 두 번째 조기 전당대회냐 비대위냐 뭐 이런 문제, 세 번째 경찰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수사 결과 발표로 어떻게 할 것이냐, 당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비대위냐 조기 전대냐, 고비가 산 넘어 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하나하나의 고비가 넘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거의 파국을 맞을지 예측 불가능의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최종 결론은 아마 이번 주말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 지금 휴가 갔죠? 근데 오늘 내일 아마 요 정도의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뭐 요런 정도가 모여서 그리고 뭐 또 측근 누구든 뭐 정무수석이든 이렇게 모여서 아마 방향을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 결정에 따라서 뭐 최고위원 추가 사퇴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